토토를 재테크처럼 토토테크입니다. 자, 이어서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기들은 여기 다 박혀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라인업 좋죠. 맨시티, 레버쿠젠, 첼시,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비아레알, 나폴리, 카라바흐, 슬라비아 빌바오, 보데그렌트, 유벤투스, 마르세유, 뉴캐슬까지 감으로 찍기는 굉장히 아까운 경기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처음부터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맨시티하고 레버쿠젠 결론 맨시티 승이죠. 맨시티 승이고 맨시티 1연승도 가능할 것 같고 잘하면 저는 2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언어반은 당연히 오버 쪽으로 가겠죠. 골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면 맨시티 승, 그 다음에 맨시티 한 골에 승, 그 다음에 오버사이드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할게요. 맨시티가 이제 홈에서 포지션과 압박감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레버쿠젠도 리그에선 잘 나가지만 이제 맨시티한테 원정일 경우 수비 라인을 내리놀리는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 배당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도 여기밖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자, 이 매치업 구조에서는 당연히 맨시티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자, 핸디 1.0은 뭐 두 골차는 무조건 기본 깔고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당이 너무 1.4, 1.4가 약하다. 1.2로 해서 그냥 맨시티 핸승이랑 그다음 골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오바 쪽으로 좀 사이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첼시하고 바르셀로나. 개인적으로 전 이 경기를 꼭 보고 싶은데 너무 늦게 하죠. 근데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려고요. 네. 볼 수 있으면 볼 거고, 자, 일단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핸디는 바르셀로나로 가져갈게요. 핸디는 바르셀로나 쪽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언어반은 3.5 기준 언더로 갈게요. 요새 첼시 공격력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언더 쪽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분석했냐면 첼시는 피지컬과 스피드, 그 다음에 바르샤는 점유율하고 패스, 서로 강점이 정반대라 누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자, 하지만 라인업을 보면 첼시가 지금 마이너스 1쪽에서 바르샤 1쪽으로 1.5까지 눌렸죠. 1.5까지 눌려 있어요. 자, 시장은 이미 접전에서 바르셀로나 최고 한 골 이내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스코어는 제가 봤을 때 1대1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자면 뭐 바르셀로나가 좀 더, 저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이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늘 일단 무승부 사이드 잡고 무승부 사이드에 1대1 생각해서 바르셀로나 1연승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언더사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만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비아레알하고 도르트문트. 자, 도르트문트. 자, 결론 말씀면 도르트문트 승. 그 다음에 핸디는 비아레알 쪽 주고 싶긴 한데 굳이 주자면 비아레알. 그 다음에 언어버는 제가 봤을 때 오버 쪽으로. 도르트문트 승이지만 따로 보셔야 된다 했죠. 비아레알 핸승 이렇게 보실게요. 자, 이렇게 봤냐면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공격 템포가 좋고 비아레알도 수비는 불안한데 공격 전개는 좋아요. 슈팅 수도 좋고 박스 진입 횟수가 굉장히 서로 많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큰 차이로는 안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고요. 승패는 항상 분리해서, 승패와 핸디는 항상 분리해서 보시라고. 자, 그래서 도르트 승, 그다음에 비알 핸승, 그다음에 오버사이드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나폴리하고 카라바흐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나폴리의 승 쪽으로 봅니다. 나폴리 승, 그다음에 나폴리 1연승까지도 가능합니다. 요거 두 개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언더오버는 골이 많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언더는 골을 많이 넣을 것 같아서 우리 2.5 기준에서 오버 쪽으로 2.5 기준에서 오버 쪽으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오버 쪽으로. 자, 이렇게 보는 이유. 자, 여러분들 나폴리는 측면 자원과 이선 침투가 워낙 강해서 약체 상대로는 거의 매번 다득점 만들어내요. 다득점이 나오죠. 다득점. 자, 카라바가 버틴다고 해도 전반 한 골 넣고 후반에 2골, 3골 넣어서 제가 봤을 때는 3대0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 그림. 운 좋게 한 골 넣으면 3대1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나폴리 승, 나폴리 1연승, 그 다음에 오바. 나폴리 1연승, 1연승, 오바. 이렇게 볼게요. 자, 다음 경기. 다음 경기는 보데그림트하고 유벤투스 볼게요. 보데그림트랑 유벤투스. 자, 보데그림트스
슬라바하고 안 보고 갔구나. 요거 먼저 보고 갈게요. 슬라바 프라하랑 빌바오 먼저 보고 갈게요. 프라하 빌바오 일단은 빌바오 승. 오늘은 근데 애매한데 제가 본 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패스 갈게요. 일단 빌바오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이길 것 같은데 패스로 가시고, 그다음에 전 슬라비아 헨승 쪽으로 볼게요. 슬라비아 프라 헨승 쪽으로 볼 거고, 언더 오번 사이드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스 가시고 슬라비아 프라에 헨승 주시고 언더라인으로 이렇게 볼게요. 자, 생각보다 슬라비아의 홈은 쉽지가 않아요. 빌바오가 전력은 위지만 원정이 낮은 라인 상대로 골 기대값을 크게 가져가기는 어려워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1대0이나 0대0 나올 수도 있고 1대0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정도, 아니면 뭐 이제 빌바오가 이긴다는 가정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1대1 구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승패는 패스 갈 거고, 일단은 저는 그래도 홈이니까 유리하죠. 그래서 프라 헨승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볼 거고, 자, 그 다음 경기 보데그림트랑 유벤투스. 자, 이 경기 변수가 좀 많죠. 추운 날씨, 인조잔디, 높은 페이스. 근데 결론을 봤을 때는 유벤투스가 이길 것 같고, 보데그림트 1연승, 그리고 오버사이드로 볼게요. 오버사이드로.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유벤투스 결과 잘 갖고 오는 팀이죠. 근데 서로 격차를 많이 크게 벌리지 않는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보데그림트는 수비는 허술한데 공격 템포는 좋아서 유벤투스 상대로 한 골은 넣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봐서, 그래서 2.5 기준 오버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2대1이나 2대1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3대1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보데그림트는, 아니면 또 제가 봤을 때는 2대2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제일 좋은 건 그냥 유벤투스 승하고 오버사이드를 보시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요거 헨승을 가져가는 이유는 그래도 메리트는 따로 있지 않을까 해서 강력 추천드리진 않아요. 유벤투스 승하고 오버사이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실 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르세유하고 뉴캐슬 볼게요. 자, 우선은 승패는 뉴캐슬이 이길 것 같기는 해요. 이길 것 같긴 한데, 일단 뉴캐슬 승 보고 좀 약하게 보세요. 약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핸디는 마르세유 요새 공격 좀 너무 좋아요. 저번 경기 엄청 골 많이 넣었죠. 자, 언더오버는 오버사이드로 갈게요. 둘 다 골을 굉장히 많이 넣을 것 같습니다. 오버사이드로 볼 거고, 자, 두 팀 다 모두 압박 강도 높아서 중원에서 실수 한 번이 바로 찬스골로 이어질 수 있는 경기고, 세트피스에서도 둘 다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골이 많이 나올 것 같다. 2.5 기준으로 오버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오버 강력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승은 굳이 보자면은 뉴캐슬이 이길 것 같긴 한데, 사실 승패보다는 제일 안전해 보이는 건 마르세유 헨승이 딱 특히 좋아 보이긴 해요. 이렇게 중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해서 분석 맞춰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리스크는 관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한 경기씩 집중해서 보면은 보이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감이랑 느낌으로 가시기보다는 데이터를 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이제 본인의 조합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차 때 이제 저는 분석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